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홍준표가 요즘에 또 사람 열받게 만들더라고요. 참. 썸네일이고 뭐고 아예 홍준표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요. 예, 자꾸 이제 그 사람 작정한 게 본인 이름이 자꾸 이제 그 나타나게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참, 인생 자체가 지저분한 것 같아. 얼굴 관상이라는 게 중요한가 봐요. 정말 지저분하게 생겨가지고 그런지 하는 짓도 참 지저분한 것 같아. 예, 참 저하고는 분위기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좀 뭔가 참 미안한 것도 알고 수치심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어른들 말씀 맞다나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 받고 그런 걸 왜 따졌는지를 홍준표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개천에서 용난 것도 좋은데 개천이 똥물에서 용이 나면 그게 아무리 좋아도 뭐 서울 복대를 나오면 뭐하고 뭐 명문대를 나오면 뭐하겠습니까? 기본 교육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파가 망가진 것 같아요. 예. 뭐 한동훈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건데 우파는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리더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G7 회의하다가 트럼프가 그냥 뭐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더라고요. 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 이란의 항복을 지금 뭐 거의 받기 직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지도 정말 상상을 못했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뭐 전사적인 기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명색이 이란이라 그러면 그래도 페르시아 왕국인데, 하무라비 법전이네, 이런 것들, 뭐 조로아스터교네 이런 것들 다 그냥 우습게 됐잖아요. 조로아스터교, 뭐 하무라비 법전, 얼마나 그 위대한 문명들을 많이 남겼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역시 미국의 도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79년 이후로 미국의 그 경제 제재,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 뒤에서 이제 석유 팔아가지고 돈을 대주긴 했어도, 뭐 알카에다네, 알자지라, 뭐 저기 뭐야,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돈을 대주면서 뭘 하면서 뒷배를 역할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전쟁 당사자가 됐을 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뭐든지 오래 안 쓰면, 연장도 그렇고 뭐 사람 몸도 그렇고 오래 안 쓰면 결국은 저렇게 태화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1948년 이후로 건국 이후로 계속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trial errors, 시행착오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스트러글이라고 그러나요? 예, 정말 끊임없이 생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 그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이 이란이라는 곳은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도 사실 뭐 지루하게 서로 포격전이나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형식적인 전쟁. 그 무슨 전쟁을 뭐 7, 8년씩 하는 뭐 그런 전쟁이 있습니까? 서로 이렇게 뭐 영토를 침략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형식적인 전쟁을 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같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전쟁을 보니까 얘네들이 맥을 못 추는 것 같아. 역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이든 국가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임 그 참모총장도 지금 아마 지금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원래 죽었잖아요. 4일 전인가? 혁명수비대 사령관하고 참모총장이 이제 피습을 당했는데 아마 오늘인가 또 죽었어요. 전시 참모총장이라 가지고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지금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뭐 본인들의 정보가 지금 다 줄줄줄 새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란이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휴민트라는 거는요, 휴민트. 그러니까 우리가 첩보에서 이제 뭐 첩보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거지만 휴민트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포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안에 있는 사람을 포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체제 인사를 포섭을 하고 뭐 돈으로 했든 뭐 미인계를 썼든 뭐든 이게 포섭을 할 텐데 대부분 다 뭐냐면 돈이에요. 뭐 미인계는 뭐 그냥 아주 뭐 제한적인 얘기고 대부분 돈의 매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란 안에서 돈의 매수가 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지. 왜? 이란이 하도 오랫동안 미국의 이제 경제 제재를 받다 보니까 본인들의 뭐 석유가 있어도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 석유도 그나마 어디에요? 저기 중국한테 헐값에 그것도 본인들 수출의 4분의 3 정도를 중국에 팔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만 안 들이니까 막 경제 제재고 뭐고 관심 없는 거고 뭐 제값에 팔았겠어요? 헐값에 팔았겠지. 그럼 그 석유 같은 경우는 결국은 소위 뭐 본인들끼리 나눠 먹었겠지. 뭐 카르텔이. 그럼 그 카르텔들끼리 나눠 먹고 나머지 이제 그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 중에서 결국은 이제 매수가 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란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국가라는 자체가 어디나 다 반대파가 있죠. 반대파가 있는데 이게 내가 배가 부르고 부유하면 매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없지. 근데 이게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그 불합리한 정권이 소수의 어떤 그 권력을 다 차지해버리면 그 다수의 어떤 반체제 인사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결국은 독점적인 권력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그것들이 그 독점적 권력이 또 무슨 선거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뭐 신권 정치 이러고 있으니까 요즘 세상에 신권 정치라는 게 말이 돼? 21세기에 신권 정치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앉았으니까 지금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 3대 세습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란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과연 북한이 이걸 보고 있을까? 그럼 북한하고 너무나 유사하다. 뭐 핵무기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정치 체제 그거 과두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독점적인 어떤 권력이 소수의 권력이 전체의 대중을 오랫동안 불합리하게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이제 오는 염증.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스라엘 같이 이제 적국이 이제 충분한 돈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참모총장 임명하면 죽여버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트럼프가 사실 뭐 오늘 G7 회담도 사실 그렇게 부성이하게 하는 것도 뭐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하고도 솔직히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물론 이재명이도 뭐 만나지도 못했지만 뭐 이재명한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뭐 그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마음에 안 들어 지금 트럼프는. 왜? 개별적으로 좀 다 관세 때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걔네들하고 모여가지고 결국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관세 좀 내려달라 이런 얘기 할 테니까 아예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트럼프의 어떤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뭘 보여주고 싶냐면 내가 이 세상의 킹이다. 내가 여기 이 세상의 룰러다. 이 세상은 내가 주무른다. 미국이라는 힘이 이렇다. 얘네들이 20, 30년 동안 우리 피 빨아먹었고 불공정 무역하고 이러면서 미국의 어떤 혈세를 빨아먹었다면 이제 우리 미국의 힘을 한번 봐라. 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원래 이란이라는 나라를 그렇게까지 닦아세울 생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힘이 어느 정도 있는 걸 보여줘야
급격하게 안 무너지는 건데, 이란처럼 저렇게 급격하게 무너져 버리니까 원래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던 미국도 무슨 생각이 들어? 여기 그냥 이참에 그냥 꽉 눌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 바이든 정부 때 같은만 됐어도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야 그만해 이렇게 됐을 텐데, 실리를 따지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끝까지 보는 거야. 혹시 우리가 무슨 베네핏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응?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완전히 이란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이익을 좀 취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마지막 종지부는 누가 찍고 싶은 거냐? 트럼프가 찍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한테 야, 너 자꾸 마지막은 네가 건드리지 마. 벙커버스터 이건 내가 할 거야. 이거야, 지금. 하메네이가 이 최고 지도자를 내가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마지막 숨통을 끊는 거는 미국이다. 왜? 그래야지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란을 접수했는데 우리가 이권을 달라. 중동 안에서의 세력 균형이 있어서 이스라엘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게 또 싫은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염없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 지원할 것 같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거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았을 때야.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큰형님부터 제일 많은 것을 접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예요.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힘이 있다 하더라도 벙커버스터만큼은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지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기술을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밌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5도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현무5가 벙커버스터잖아. 그러니까 이 벙커버스터가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B-29라 그러죠? 엄청나게 큰 그 전폭기에 의해서 융단 폭격으로 떨어뜨려야지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전폭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은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제 B-29 같은 거를 운용해서 이제 떨어뜨리겠다. 전폭기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폭탄이 워낙 크니까 1, 2톤이 아니라 10몇 톤이야, 10몇 톤 폭탄 하나에. 그러니까 그게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파고드니까 이거 60m, 70m는 그냥 들어가는 거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벙커버스터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파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덮어버린다는 개념이에요. 덮어버린다. 그 안에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게 무너지면서 통풍군에 이런 것들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고열이 나오고 그 고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쇠 같은 거나 이렇게 철근이나 이런 게 또 녹아버려서 그냥 그게 그냥 용접이 돼버리는 것처럼 해서 그냥 아예 그 안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공기구도 다 차단되고. 그러니까 이 폭탄이 하나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주주주주 이렇게 융단 폭격식으로 떨어지니까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아무리 깊게 파든 하든 간에 그냥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땅굴을 파놓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 버리면 그게 구조물이 그게 버텨내겠어요? 아무리 그게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벙커버스터가 뭐냐면 지진을 만드는 거예요, 지진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폭탄 하나 뚝 떨어뜨려가지고 저게 어떻게 땅 속에 들어갈까 이게 아니라 지진을 만들어내는 폭탄이라는 거야, 지진을 만들어내는 폭탄. 엄청난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어떤 1타 4피를 하고 싶은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란을 이제 치면서 중국 봐라, 시진핑아 이거 좀 봐라, 이거고 러시아 푸틴 야 보고 있냐 독재자? 네가 내 말 나하고 친할 땐 모르겠는데 이제 내 말 좀 안 듣더라. 좀 봐라, 응? 봐 어떻게 되는지 독재국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라고. 벙커버스터 이런 거 어떻게 돼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봐. 그리고 제일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누구야? 이 김정은이야. 왜 이제 협상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한테 무종의 압력을 넣는 거야. 말로는 못하고 핵무기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무기 갖고 있으니까 이 새끼가 너 죽여버린다는 말은 못해도 그냥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죽을 수도 있겠지. 몇 프로의 가능성은 있겠지?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자기 나라보다 북한이란 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그러니까 자원이 많으니까 돈은 없는데 자원이 많고 또 사실 군사적 그 영토도 크고, 그리고 솔직히 이란이라는 나라가 뭐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한 나라예요. 응?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국가 중에서도 아무도 하지 않는 순위 시아파를 지 혼자 하겠어? 나름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신장 정치 말도 안 되는 거를 79년도부터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란이라는 나라가 뭔가가 여기에서 곤존이 있는 나라야. 근데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제재를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한 1년, 2년 동안 딱 운동 못하고 근육 딱 놀아봐. 바로 다 풀리지. 다 풀려요, 여기. 근육 다 풀려. 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북한도 이게 내가 봤을 때 저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사실 이 이란을 보면서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북한도 이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전투기구 뭐고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 지금. 항공기. 공군력 개판이지. 위성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지. 지원 안 되지. 미국이 싹 다 보고 있지. 경제 제재 들어갔지. 이란은 석유라도 있지만 걔는 석유도 없어. 전쟁을 하려면 뭐가 석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에서 중국하고도 지금 안 좋지. 중국이 지금 누구 북한한테 석유 지금 지원할 때예요. 본인도 석유 없어가지고 지금 지금 이란한테 뽑아왔는데 이란이 지금 저렇게 된 마당이니까 이란한테 지금 석유도 못 구해. 북한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라는 데가 핵무기가 아무리 있다 한들 쓸 수가 없는 무기지 않습니까? 핵무기는 일단 쓸 수가 없는 무기야. 핵무기는 만약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민주국가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독재국가는 못 쓰는 거예요. 왜? 독재국가는 오직 타겟이 자기야. 응? 독재국가는 타겟이 자기라고. 그러니까 민주국가는 타겟이 없어. 대통령 죽으면 그 다음이고 부통령 죽으면 그 다음이야. 민주국가니까 또 선출해서 뽑으면 돼. 민주국가는 그만큼 침략하기가 힘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자부심이 강하고. 그런 나라인 게 바로 민주국가란 말이야. 정치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정치학에. 어딨어? 여기 나오는 얘기라고. 근데, 러시아든 이런 북한이랑 같은 이런 독재국가들은요, 적국이 타겟을 잡을 때 뭐 전체의 나라를 잡겠습니까? 그냥 독재를 하나만 잡는 거야. 우리나라 봐요. 윤 대통령 지금 탄핵 당했다 해서 나라 안 망하잖아요. 근데 푸틴 같은 거나 김정은이는 딱 죽으는 순간 그 나라는 마비야. 이란도 결국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 하나가 날아가면 그냥 마비야, 마비.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야후가 죽는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끝나겠어요? 안 끝난다고. 그만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다 죽어야 끝나. 근데 독재국가는 독재자만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거를 지금 김정은이가 이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통해서 뭘 보고 있냐? 결국 내가 타겟이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란이 저렇게 됐다는 소문이 이제 금방 들어갈 거 아니야, 북한에다. 북한에 저 소문이 들어가는 거 쉽지가 아니에요. 이란이라는 나라도 나름대로 북한만큼, 이런 통제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자원도 많고, 그런 나라가 저렇게 미국한테 개박살을 나고, 벙커버스트로 뭐 최고 지도에서 죽고, 모사드가 들어가가지고, 뭐 총사령관이네, 뭐 참모총장이네 다 암살했다는 얘기가 소문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은 더 쉬운 거지. 그리고 북한이 뭐 핵무기 쓴다? 쓰는 순간 걔는 죽는 건데? 쓰는 순간 죽는 거야, 그냥. 북한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란을 보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국도 지금 전혀 이란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좀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았어. 원래 중국이 이란을 좀 어느 정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진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러시아도 지금 트럼프하고의 친분 때문에 이란을 지금 도와주질 못하고 있는 거야. 이란은 지금 완전히 고립무원이에요. 전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 모든 거를 지금 외교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통 다른 바이든 같으면 이스라엘한테 끌려다녀요. 이렇게 끌려다닌다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잖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라고 그러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도장은 누가 찍겠다? 내가 찍겠다 하면서 그냥 그래 G7에서 지금 돌아오는 이유가 이스라엘한테 보라고 한 거야. 야 이스라엘 너 내가 지금 가니까 너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심볼을 통해서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의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마지막 도장을 찍는다.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겠다. 이 생각으로 지금 G7에서 귀국을 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습니다.